다음은 갑국의 선거제도를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갑국이라는 곳에는 1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래요. 미국이 떠올려지네요. 미국도 연방국가죠. 그런데 주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대요. 그래서 연방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대요. 국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원제죠. 국회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회가 2개래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는 하원인데 임기는 2년이고 상원의 임기는 6년이래요. 갑국은 건국, 나라를 만들 때 연방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대요. 그 다음 보면은 연방 하원은 전체 100석이래요. 하원 의원은 10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하는데 각 주는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선출한대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주는 1명, 규모가 큰 주는 2명, 더 큰 주는 3명, 정말 큰 주는 20명까지 주에서 뽑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사람이 모여서 100명이 되는 거고, 상원은 전체 100석인데 다시 100명의 국회의원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구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분된대요. 그럼 주가 10개였으니까 한 주당 상원의원이 10명씩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하원에서는 각 주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1명, 상대 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네요. 만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한 주를 동일 선거구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대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 대통령은 4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절대다수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요. 1번부터 볼게요. 인구수가 적은 주가 상원에서 과대대표된다. 상원은 각 주마다 10명씩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주에서도 똑같이 10명을 뽑으니까 이때 과대대표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자기 실제 있는 국민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아지는 상태를 바로 과대대표된다고 불러요. 그 다음 2번. 한 주가 선출하는 최대 의원 수는 11명이다. 근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20명까지 하원을 선출한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상원은 똑같이 10명씩 뽑아요. 그러면 최대 의원 수는 11명이 아니라 3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10년마다 같은 해에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근데 건국 당시에 같이 했다고 했죠?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상원 선거. 근데 대통령 선거는 4년 주기로 실시하고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으로 실시해요. 그러면 10년째가 되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하원 선거만 실시하네요. 상원 선거도 실시하지 않네요. 그런데 12년째가 되는 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하원도 실시하고 상원도 실시하네요. 그러면 매 12년마다 그러니까 4와 2와 6에 최소 공배수가 되는 12년에 한 번씩 의회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동일한 선거구 제도를 통해 하원과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주로 같지만 지금 제도는 다른 거죠. 제도는 하원은 상대다수 대표제로 뽑고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뽑고 있죠. 그래서 제도가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5번. 하원에 비해 상원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사표 발생 가능성이 큰 건 언제나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여기서는 1등을 해야 뽑히고 나머지 표는 다 죽어요. 죽은 표를 사표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에서는 내가 정당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으면 그 정당이 의원수를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상대다수 대표제에 비해서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딸린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선출 방식, 아까 절대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기억번, 상대다수 대표제를 한다. 아, 과반을 관계없이 한다? 아니죠. 과반수가 넘어야 선출된다고 했었죠. 2번, 니은, 대통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이 절대다수 대표제의 목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다수 대표제를 하면은 한 15%의 지지를 받더 하더라도 남들보다 내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5%가 선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다수 대표제를 하면 무조건 일단 50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까 이 15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예요. 그다음 디귿. 1차에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 투표를 다시 한번 하니까 그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리을. 1차에서 탈락한 후보는 2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1차에서 후보자가 3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 1번이 40, 2번이 30, 2번이 2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1, 2번으로 투표를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 3번을 뽑았던 20%, 이 사람들도 2차 투표에선 다시 투표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누가 이 3번이랑 같이 갈 거냐, 1번이 같이 갈 거냐, 2번이 같이 갈 거냐, 이것도 이 3번을 뽑았던 사람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1번은 3번을 법무부 장관 시켜준대. 아, 그래? 그럼 나 1번 뽑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니은 디귿번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